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울 거는요, 작도와 합동이고, 페이지 40쪽 보도록 할게. 자,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작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이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자가 눈금이 없습니까? 자가 1cm인지 2cm인지 확인을 해줘야지 잔데, 어떻게 눈금 없는 자를 갖다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금 없는 자라는 것은 그 자의 길이를 몰라도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평행하게 그릴 수 있는 막대기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굳이 눈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이집트나 그리스나 그런 데서 만든 건축물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정밀하게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는데도 완벽하게 원이나 뭐 정삼각형, 직사각형 등을 만들거나 조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부터 이렇게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눈금 없는 자는 어떨 때 사용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눈금 없는 자는 말 그대로 눈금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얘는 길이를 재는 게 아니고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나 선분의 연장선을 그릴 때 이용한다라고 했어. 평행한 막대기 정도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재어준대. 오히려 컴퍼스 갖다 길이를 재어준대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완전히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니고, 이게 점과 점 사이를 찍어서 근사하게 이렇게 길이를 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작도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지. 지금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하는 거는 뭐다? 두 점이 지나는 선분을 연장선을 그릴 때, 길게 이을 때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고요.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1번. 선분을 그리거나 연장할 때는 눈금 있는 자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눈금 있는 자? 아니잖아. 작도에서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X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잴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선생님, 컴퍼스 갖다 어떻게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원리야.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는데 컴퍼스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 여기는 이제 연필 부분이 있겠고 여기는 뾰족한 펜이 있겠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쪽으로 들고 가서 쟤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이동만 시켜서 여기하고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으면은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길이를 옮겨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컴퍼스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을 그릴 때는 컴퍼스를 사용한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주어진 선분의 길이는 다른 직선 위로 옮길 때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길이를 옮긴다는 것은 눈금 없는 자로는 길이 잴 수 없습니다. 눈금 없는 자 갖다가 길이 쟀다고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X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5번. 직선 L을 그릴 때 필요한 작도 도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자, 직선 L이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야. 얘를 직선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어차피 작도를 할 때 필요한 도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 이 두 가지 갖다가 작도를 이용한다고 했어. 이거 위에 나머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을 때는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눈금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길이를 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길이를 잴 때는 오히려 컴퍼스가 필요합니다. 자, 작도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니은을 그었어요. 점 P를 찍고 그 다음에 기역, 이 컴퍼스 갖다가
요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눈금 없는 자를 갖다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를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가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은 예전에는 이 작도를 지금보다 좀 더 한 10년, 15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작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게 좀 내용이 간단해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작도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몇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서 이제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하는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봐. 자, 처음에 이렇게 생긴 각이 있는데 이 각을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싶어요.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돼. 나는 이 각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목표야. 그럼 이 직선 P라는 점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O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시작을 하면요. 이 처음 있는 각에다가 컴퍼스를 여기다 찍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요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컴퍼스를 이렇게 돌려주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 색깔을 바꿔서 표시할게. 여기다 점을 찍고 요렇게 연결해 주고요. 또 이 컴퍼스를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컴퍼스를 이쪽에다 점을 찍고 이 서로 만나는 교점에 맞춰서 이렇게 컴퍼스를 돌려줘. 그 다음에 이 파란 컴퍼스를 그대로 다시 여기로 가져가서 여기다 점을 찍고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또 교점이 생기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교점을 이어버리면 이 두 각은 동일한 각으로 똑같은 각이라고 작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 보여줬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원래 있었던 각에다가 여기다 컴퍼스를 찍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컴퍼스를 이게 1번이야 1번. 그 다음에 그거를 기울다란 직선에 있는 점 P에다가 컴퍼스 침을 찍고 그대로 돌려주는 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있는 각으로 와서 요 만난 요 점 여기다가 어디다가 컴퍼스를 찍냐면 여기다가 컴퍼스를 찍고 다시 요렇게 돌려주는 게 3번이고요. 또 그거를 옆으로 옮겨서 그대로 컴퍼스를 여기다 찍고 요렇게 들려주는 게 4번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서로 만난 교점 있죠? 이 교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게 5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도 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지금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이런 순서를 정하게 아니면 뭐 어떤 데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갔네요. 그럼 처음에 순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면 돼. 그림 두 개를 그려놓고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다시 보여줄게. 규칙이 있지. 1, 그 다음에 2.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디귿이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3, 4. 그러니까 니은, 미음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어주고 리을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자, 이 순서만 외워주면 돼요. 뭐 별다로 각 두 개를 동일하게 작도하는 방법은 이 그림에 따라서 순서만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 2, 3, 4, 5 순서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도를 하고 났을 때 결과적으로 길이가 똑같은 게 몇 개가 나오냐면요. 네 군데가 나오죠. 바로 OP의 길이, OQ의 길이, AD의 길이, AC의 길이, 네 개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OP, OQ, AD, AC가 같다라고 적어주고요. 또 이거는 선생님하고 전 시간에 배웠지. 이거는 선분이라고 하죠. 선분.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이 선분 PQ랑 똑같은 것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선분 DC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XOY하고 크기가 같은 부분은 XOY가 이각이지 XOY하고 크기가 같은 것은 바로 각 DAC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자, 평행선의 작도도 여기 지금 번호로 나와 있지? 순서를 정해보자는 거야. 자,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여기서 다시 하얀 걸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러한 직선이 있어. 이러한 직선이 지금 현재 L인 거야. 근데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어. 아까 얘기했잖아.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평행한 직사각형이나 마르모 아니면 평행사변형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기술이 자를 똑같이 이게 뭐 몇 밀리다 뭐다라는 그런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평행한 것들을 그렇게 구현했을까라고 보면요.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야. 자, 처음에 이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내가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만들고 싶어. 그럼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긋는 게 직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교점에다가 컴퍼스에 침을 꽂고서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에다가 임의의 점 P에다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약간 연장해 줄게요. 자, 이 컴퍼스에 이 찍은 이 크기 각도를 유지한 채 그대로 이동시켜서 여기다 요렇게 그어주는 게 3번이에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돌아와서 여기서 만난 점을 컴퍼스를 여기다가 찍고 요 길이 맞춰서 요렇게 돌려주는 게 4번이고요. 또 여기다가 컴퍼스 그대로 갖고 와서 찍고 요렇게 돌려주는 게 5번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교점이 생기지? 그래서 이 두 직선을 갖다가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려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줬는데 얘 같은 경우도 순서를 외워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면 처음에 사선 긋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가 처음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시작할 때 어떻게 간다? 1, 2, 3, 다시 아래로 내려서 4, 5, 6. 그러면은 두 개의 평행선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방금 전에 1, 2, 3, 4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꿨는데 기억나겠지? 바로 했으니까 처음에 사선 긋는 게 시작이야. 자,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기역.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2. 다시 위로 올라가서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마지막에 직선 긋는 게 6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친구들아? 자, 그럼 여기서 길이가 같은 게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얘하고 길이 같은 건 지금 요렇게 네 개가 있겠지.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이지. 두 개가 서로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AB하고 AC의 길이가 같고 PQ하고 PR의 길이가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BC 선분 BC하고 크기가 같은 것은 당연히 QR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자, BAC하고 가격 크기가 같은 것은 각 QPR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도 어렵지 않지. 자, 이번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있고 세 변을 가지고 있고 세 개의 각을 갖고 있는 게 삼각형이죠. 근데 대변하고 대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변이라는 것은 어떠한 각과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이 A라고 했을 때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하고 마주보는 변은 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각 A의 대변인 거야. 같은 원리로 각 B가 여기 있으면은 이 각 B하고 마주보는 변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대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C가 여기 있을 때 각 C와 마주보는 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각 C의 대변은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대각이라는 것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요 변과 마주보는 각이 여기니까는 여기가 변 C에 대한 대각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가 변 A였으니까 얘랑 마주보는 각을 요놈의 대각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요거 평생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할 때까지 알아둬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데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초등학교 때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세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여야만 했어. 삼각형 세각도였는데 막 200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그러면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삼각형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세각의 합이 180이었다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요것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물론 초등학교 때도 요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까먹었기 때문에 요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커야 돼. 그래야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보여줄게. 세 변의 길이가 1, 2, 100이 있다고 쳐서 이게 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데 나머지 한 변은 여기가 100이야. 근데 여기는 1cm고 여기는 2cm래. 이러면은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 하나가 너무 큰 나머지 변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도형을 어떻게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되려면 나머지 두 변을 합한 게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되는 거 보여줄게. 자, 네 가지로 적어볼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3, 4, 5야.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작은 두 변 더한 게 5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마찬가지로 3 더하기 4가 6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 만들 수 있고요. 3 더하기 4가 7이면 같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 얘는 오히려 8이 더 크기 때문에 얘도 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이 되려면 작은 두 변을 합한 것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봅시다. A의 대변. 각 A가 얘인데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대변이지. 그럴 때 얘를 요렇게 얘기하면 되지. 변 BC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각 B의 대변. 각 B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하고 마주보는 변이 요렇게 되니까는 얘는 선분 AC라고 얘기하는 거지. 변 AB의 대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변 AB의 대각. 변 AB가 얘기했는데 얘랑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거든. 얘랑 마주보는 각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C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변 CA의 대각을 물어봤어요. 변 CA가 여기 있는데 요놈의 대각은 마주보는 각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는 각
B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동그라미, 안 되면 X 칠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 작은 거 두 개 더하면은 제일 긴 변보다 커야 되는데 6하고 7 더하면은 13이니까 오케이, 삼각형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지. 그래서 2번은 4하고 6 더하면은 작은 거 두 개를 합했는데 가장 긴 변을 못 이겼어. 이러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두 변 더한 게 6이 되니까는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둘이 더한 게 같아 버리니까 안 돼요.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왜냐면은 이거는 나는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객관식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너네한테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다면 몰라도 이 객관식 1번부터 만약에 내가 잘 풀이를 모르겠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씩 넣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안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수학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풀이법을 몰라도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대입해봐도 충분히 어떤 답이 정답인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좀 몰라,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여기 있는 답들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직접 해보자는 거야. 여기 3 집어넣었더니 5하고 3 더하면은 8하고 똑같아요. 될 수가 없죠. 근데 5 집어넣었더니 될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했네? 답이 그냥 1번이지 뭐. 나머지 5 집어넣으면은 5하고 5 더한 게 10이니까 되고, 7도 5 더하기 7이 8보다 크니까 되고, 9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5 더하기 8을 해야지. 이게 9보다 크니까 되고, 11이어도 5하고 8 더한 게 11보다 크니까 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푸는 요령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x라는 애는 이 두 숫자를 뺀 것보다는 크고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뺀 것보다는 크고요. 둘이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식의 부등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x는 3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3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3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래서 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삼각형의 작도는 삼각형을 따라 그리는 건데 삼각형의 작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작도를 보시면요.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작도하는 방법인데, 어떠한 물론 이 세 변의 길이는 작은 두 변, 즉 B하고 C가 A보다 커야 된다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변을 갖다가 어떻게 작도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풀 때 그냥 이 작도 파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반에는 이거 너네 선배들은 꽤 오래된 선배들이지, 10몇 년 전 친구들이니까는 일일이 다 작도까지 해서, 왜냐면 시험이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작도 순서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정도로 풀이가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을 긋고 그 위에 길이가 A와 똑같은, 왜냐면 이 A가 여기였기 때문에 A인 선분 BC를 작도합니다. 어떻게 긋겠어? 그 컴퍼스 갖다가 이렇게 찍고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렇게 A를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중심으로 점을 찍어야 될까 봤더니 이 B라는 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만나는 교점에서 찍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B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퍼스가 잘 봐라. 얘가 일부만 그렸지만 요러한 식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얘네들은 모든 원이기 때문에 모든 이 길이가 전부 다 C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번엔 다시 어디다가 점을 찍냐면 이 C에다가 컴퍼스를 찍고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려보겠다는 거야.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B니까 얘는 요 정도 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B야. 근데 이러고 봤더니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파란색 큰 원하고 빨간색 작은 원의 교점,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바로 이 만나는 부분을 A라고 놓고 이 교점을 A라고 하고 이제 이 변에서 이렇게 AB하고 AC를 이으면은 이 세 변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을 작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순서 한번 정해볼게요. 다시. 자,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요렇게 그 눈금 없는 자로 요렇게 연장선을 그렸지. 처음에 요렇게 그리는 게 1번이었어. 그 다음에 점 A에다가 컴퍼스 찍고 요렇게 돌렸어. 맞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순서를 B부터 돌렸네요. 여기서 요렇게 돌렸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요쪽 먼저 돌려줬는데 여기서는 요쪽 먼저 돌려줬지.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 책에서 시킨 대로 책에서는 비읍부터 갔네요. 선생님 기역부터 가면 안 됩니까? 기역부터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읍부터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어주고 니은 그려주고 여기다가는 또 디귿을 그려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을을 찍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이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여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SSS, SAS, ASA라는 합동인데 거기서 요거보다 더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을 배우지만은 여기서는 이걸 이용해서 진짜로 어떻게 그리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 순서만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두 변을 알려줬고요. 이 두 변 사이에 이 B라는 각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야. 뭐 얘가 3cm고 얘가 5cm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60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3cm하고 5cm 그리고 60도라는 각 두 변하고 각 하나를 갖고서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B와 크기가 같은 P, B, Q를 작도한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똑같은 각을 따라 그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자, 무조건 이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지. 점 B를 중심으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이 문제를 보면서 따라가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그려서 이 교점을 요렇게 해서 교점을 했더니 이 부분이 C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디서 출발할까 봤더니 다시 B를 중심으로, 왜냐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B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려서
얘하고 교점인 부분, 요 부분이 교점이지. 이 교점인 부분을 A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요렇게 그었고 마지막으로 AC를 이으면은 삼각형 ABC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게 어떻게 봤냐 봤더니 처음에 짝대기 긋는 게 1번, 비읍이 1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컴퍼스 돌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리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 B하고 C의 길이를 잘 봐라 친구들아. 지금 이 B하고 C의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그려줘야 되는 애가 디귿이니까 디귿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와야 돼. 왜냐면 여기서 내가 알려준 게 야 B하고 C의 길이를 알려줬어. 그러니까는 이 길이는 맨 마지막에 그어갖고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다시 니은이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한 변과 양 끝각을 알려줬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cm고 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0도고 얘가 40도예요. 삼각형 그려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려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잘 볼게요. 직선을 긋고 그 위에 길이가 자 BC가 이만큼이 BC야. 그럼 길이가 뭐야? A지. A인 BC를 작도한다. 그 다음에 B와 크기가 같은 BPC를 작도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알려준 각이 C이기 때문에 C와 크기가 같은 QCB를 작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작도했을 때 이렇게 작도한 거하고 요렇게 작도했을 때 서로 만나는 교점이 발생하지. 바로 이 교점이 A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 봅시다. 처음에 A하고 B하고 C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스타트는 항상 똑같이 밑에다가 직선 긋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거줬지.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디귿을 이렇게 거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을 그어주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거주고 다시 이렇게 거줘야지. 각을 두 개를 이렇게 작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그은 각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맨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서로 만난 교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끝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작도법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순서만 어떻게 가겠다는 거를 잘 알아주고요. 다음 시간에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것들 꼭 복습하고요. 돌려보고 선생님 문제 설명해 줬으니까는 설명 들으면서 문제 잘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